자, 우주를 향한 도전 두 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주를 향한 도전에서 우주 탐사의 목적이 뭐냐? 1950년대는 사실 미국하고 당시 지금 러시아에는 이전에 이제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있어서 누가 먼저 잘하느냐 이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1950년대 미국은 우주 개발을 시작하면서 우주 기술 개발의 중요한 까닭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과학 연구와 실험의 기회, 두 번째는 탐구를 향한 인간 본연의 욕구, 세 번째 국제적 명성, 네 번째 국가 방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주 탐사를 목적을 뒀어요. 그리고 우주 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인류가 아폴로 달 탐사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달에서 가져온 월석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개발된 첨단 과학 기술이에요. 우리가 마치 과학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금술은 그야말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해서 모든 성과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화학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실험실에서의 어떤 기술의 방법들, 도구들, 이런 것들이 개발된 내용이잖아요. 화학이 발달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지구 밖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첨단 신소재 개발이 필요했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거를 우리가 우주 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은 이제 20세기에 후반에 인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과학뿐만이 아니라 산업, 통신, 의학, 스포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우주 탐사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1957년에 최초의 인공위성, 이게 소련 겁니다. 스푸트닉 1호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국은 실용주의 이런 내용의 어떤 교육과정도 있었고 수학을 등한시했고 그랬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미국이 1960년 이후로는 완전히 이 수학과학의 기술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대에는 달 탐사, 1970년대에는 행성 탐사, 1990년대 이후에는 행성과 위성, 소행성, 해성, 이러한 천체를 탐사하는 걸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1969년에 최초로 달 유인 탐사에 성공을 하게 돼요. 아폴로 달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 11월에는 31시간 이상 달 표면에서 활동을 하고, 71년에 1월에 월석 채취를 위한 카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71년 7월에 최초로 월면차를 사용하고, 72년에는 4월에 달 표면에서 71일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72년 11월에는 12월에 달의 고지대에 착륙해서 70시간 동안의 달 표면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우주 탐사의 성과에 대해서 이것도 조사해야 돼, 발표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69년에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발표니까 여러분들 패드 가지고 조별활동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맡겨보고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교과서 정리로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나와 있잖아. 인류의 역사 해가지고 나왔는데, 미지 영역에 대한 도전과 극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도 인류는 우주 탐사를 통해서 활동 영역을 지구 밖으로 넓히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2022년에 기록을 하나 더 쓴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그렇죠? 은하도, 그리고 성운도, 여러가지 별들도 촬영해서 선명한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추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957년에 보니까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스푸트니크 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 최초의 인공위성, 57년에 10월 4일에 발사된 이 최초의 인공위성이다. 전파 송출 기능만 있는 단순한 위성이었는데, 냉전시대, 아까 말했죠? 미국과 소련의 우주전쟁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때는 자유민주주의의 미국,
그 다음에 공산 진영의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9년입니다. 1969년에 여기 보세요. 미국이죠. 아폴로 11호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성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폴로에 관한 얘기는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스님이 아까 얘기한 영상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일로 때는 훈련 도중 화재 사고로 3명의 우주비행사 사망합니다. 슬픔을 딛고 8호 최초의 유인 달 탐사선을 보내고요. 11호 69년 7월 최초로 달 유인 탐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69년 11월 31시간 이상 달 표면에서 활동했다. 이거죠.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9년으로 20년이 지나갔군요. 보이저 2호 해왕성 통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해왕성 통과는 우리가 뭐죠? 수금지, 화목, 토, 천, 해. 옛날에는 명왕성까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빼고 해왕성이 마지막이잖아. 태양계에서 마지막. 그럼 보이저 1호와 2호는 1977년에 발사되어서 현재까지 작동하고 있는 태양계 무인 탐사선이다. 보이저 1호는 1979년에 목성, 1980년 토성을 지나면서 이 행성들과 그 위성에 관한 많은 자료와 사진을 전송했다. 보이저 2호는 1979년에 목성, 1981년에 토성, 1986년에 천왕성, 1989년에 해왕성을 차례로 지나면서 많은 자료를 보내왔다. 특히 보이저 2호는 현재까지 천왕성과 해왕성을 탐사한 유일한 탐사선이다. 이 두 탐사선은 현재 태양계를 벗어난 상태로 약 2030년까지도 지구와 통신할 수 있다 추측된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유명한 것들은 보이저가 마지막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휙가닥 태양을 보게끔 해서 지구를 찍었는데 푸른 점 지구로 하나 찍었던 거를 선생님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보이저 2호 1989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이야. 자, 허블이라는 우주과학자는 이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를, 자,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지만 적색 편의, 그렇죠? 도플러 효과에 관한 적색 편의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렸는데 1990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쏘아 올려 대기권 밖이야. 대기권에서는 아마 우주를 관찰하기가 이게 대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먼지도 많고.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망원경인데, 허블 망원경은 지상 망원경으로 얻을 수 없었던 선명한 관측 자료를 생산했다. 그래 천문학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은 어떤 역할입니까? 이게 땅을 보니까 지구 같은데요. 화성 탐사입니다.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화성 착륙. 야, 멋지죠? 2012년에 화성의 게일 분화구에 도착해서 그 주변에 탐사하는 자동차 크기의 로봇인데요. 주요 임무는 화성의 기후와 지질을 조사하고 물의 역할과 생명체 연구 등이다. 그런 데서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총집합, 응집해서 탐사선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보냈겠죠. 2012년에는 화성 탐사, 행성 탐사의 일종이군요. 자, 그 다음에 2015년 명왕성 근접 통과했다. 뉴 호라이즌서. 자, 여기 보니까 2015년 7월에 최초로 외소 행성인 명왕성을 통과했고, 앞으로 카이퍼 때 진압해서 천체들을 탐사한 후 태양계 밖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나와 있는 게 파크 탐사선인데 태양 대기권에 진입했다. 태양 표면은 약 6000켈빈인데 대기권은 수백만 도입니다. 와, 이걸 견뎌야 되잖아요. 2018년에 발사된 최초의 태양 탐사선. 탐사 임무는 태양 대기에 진입해서 약 7년 동안 태양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뾰족뾰족 나온 걸 코로나라고 그래요. 우리 코로나19와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활동과 태양풍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태양풍. 자, 전체 크기 파악이 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렇죠. 2022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게 나와야 되겠죠, 다음 교육과정에는. 자, 우리 스스로 점검하기 하고 우리 이 단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자레인지, 정수기. 이게 인류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발견된 게 아니고 우주 탐사를 위해서 개인 개발된 기술이다. 우주 탐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60년대는 달 탐사, 70년대에는 행성 탐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화성 탐사 하듯이. 자, 화성의 유인 탐사, 사람이 있는 거죠. 탐사는 달 유인 탐사에 비해서 훨씬 어렵다. 그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니 달은 38만 킬로미터고 화성까지는 수억이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화성에 가기까지 멀고 거기에 오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멀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오래 있으려면 그만큼 더 좋은 기술, 훌륭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교과서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주 행성 탐사라고 하면 그런 내용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성은 달에 비해 거리가 매우 멀어서, 그렇죠, 사람이 우주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더 오래. 내가 더라는 말을 쓸게요.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 더 오래라는 얘기 뒤에 있네요.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험하고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 이걸 해결할 과학자가 나타난다면, 그렇죠? 쉽겠죠. 오, 빛의 속력으로 뿅 하고 날아가는 기술이 있다면, 그럼 여기 뭐 간단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금방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술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다 만들면 되죠. 여러분들 후배 과학자, 여러분들의 과학자,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겠죠? 보충 문제가 있는데 보충 문제 한번 찾아볼게요. OX 문제인데, 우주 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는 공표, 옳지 않은 건 X표를 하래요. 우주 탐사의 목적 중 하나는 우주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거다. 온가요? 우주 탐사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은 산업 활동에 응용되기가 어렵습니까? 쉽겠죠? 기능성 옷감, 정수기, 전자레인지, 우주 탐사 기술이 일상생활에 응용된 예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OX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우주 탐사를 시간대로 나타낸 거다. 이건 역사 문제 같은데, 이런 거 난 싫어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되게 이제 여기 보니까 스푸트니크 이론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리을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보이저냐, 리을 다음에 보이저냐, 아폴로 11호냐. 아폴로 11호예요, 보이저예요? 여러분들 느낌 아는 학생은 바로 답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아폴로였습니다. 기억나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요거 순서대로, 교과서에 있는 순서니까. 나는 이런 걸 싫어합니다. 역사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우주 탐사에 대한 내용 했습니다. 자, 교과서 가지고 조사 탐구 두 가지는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